다음 이슈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오후에 5개 부처 장관을 교체하는 중폭 수준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이 부분 자세히 짚어볼 텐데요. 네. 일단 평론가님, 오늘 이제 전반적으로 좀 오늘 개각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셨습니까? 청와대 스스로가 이제 두 개의 키워드, 심기일전과 체감 효과다 이런 얘기했습니다. 심기일전이란 뭐냐? 최근 들어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도 좀 떨어지고요. 아마 이게 이제 부동산 지가 폭등과 뭐 나온 당연한 경제 안 좋은 지표일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심기일전을 해서 달리자라는 뜻이 분명히 있고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는 굉장히 잘 가고는 있는데 궤도대로 가고는 있는데 국민들이 이걸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는 방향성뿐만이 아니라 국민들이 체감하는 그런 체감 효과를 높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 두 가지 심기일전과 체감이라는 키워드에 따른 중폭 개각을 했는데요. 전반적으로 좀 보면 어쨌거나 이제 친문 인사들, 그러니까 가장 강력하게 이 힘을 낼 수 있는 시너지 인사, 코드가 맞는 이제 인사들로 다 채우면서 개각을 하게 되면서 그러니까 더 힘을 모아서 달려나가자 그런 쪽을 읽어낼 수 있는 그런 이면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팀은 대부분 좀 유임이 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산업부 장관 정도가 배궁기 차관에서 이번에 이제 특허청장으로 신축이 바뀌긴 했는데 아마도 경제팀은 일단 안 흔들겠다라는 걸 다시 한번 느낄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이 고용노동부 같은 경우가 조금 바뀌기는 했는데 여기서도 하나 읽을 수 있는 키워드는 이재갑 이 신임 후보자가 과거 고용부 차관 출신이거든요. 그러니까 막 김용주 전임 이 장관보다는 일단은 이재갑 후보자처럼 관료를 통해서 한번 경제 정책을 이끌어 가자. 즉 경제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뭐 교수라든가 이런 보다는 이제 관료 위주로 간다라고 해서 경제 쪽은 크게 안 흔들겠다라는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었습니다. 또 다른 인사에 있어서 좀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가장 컸던 게 얘기 많이 나왔던 게 역시 이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이제 정관부 이 합참청장으로 바꾸었었는데 아마 이 부분은 대부분의 뭐 논조도 그렇고 언론사에서 경질 쪽이 맞지 않느냐, 뭐 그동안에 있었던 뭐 말 실수라든가 이런 거 부분에 있어서의 이제 송 장관의 이제 교체가 나왔던 것 같은데. 근데 직전까지 어제 그제까지만 해도 이 국방부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무사 개혁 등 국방 개혁들을 이끌어 가야 된다라는 또 하나의 명분이 있지 않았었습니까? 그래서 송영무 전 장관도 유임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아마도 이렇게 전격 교체를 했던 것은 이제 그만큼 또 하나의 어떤 것들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요. 당초에는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 이제 대신에는 민간 인사가 뭐 나올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현 군에서 나오는 뭐 그런 인사의 특징을 볼 수가 있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많이 나왔던 게 역시 부총리, 교육부 장관의 유윤혜 의원이었습니다. 이제 이선 의원이었고 약간 좀 62년생이니까 좀 젊은 층에 속한 그런 인사였었다라는데 좀 파격적으로 본다면 역시 이 교육부총리 인사가 유은혜 후보자가 가장 좀 파격적인 인사다라고 보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청와대는 그러니까 유은혜 후보자가 그동안 교문위에서 상당 부분 이제 일을 해왔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 전반에서 특히 교육에 있어서의 뭐 충분히 수행하리라 이렇게 믿는다라는 것이고 우리나라의 교육 문제가 실은 교육 전문가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아우르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화합과 통합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일각에서 제기하는 왜 교육 전문가가 아닌데 유은혜 총리를 임명했느냐라는 부분은 또 이렇게 해명을 했습니다. 지금 또 현재 교육부 차관도 여성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장 차관이 다 여성으로 된다는 것도 또 주목을 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업부 장관 인사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산업부 같은 경우에 이제 백윤규 이제 교수 출신이었는데 어쨌거나 첫 번째 임무였었던 뭐 에너지 사업의 교체 여기에서 이제 충분했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역시 그 다음에도 관료 출신이 일단 들어가서 산업부에서도 후발주자에서 이제 힘을 낼 때는 송영무 후보자 같은 경우가 이제 적합하다. 특히 국무조정실에서 경제조정실장도 했었기 때문에 이래저래 관료이면서도 어느 정도 정무적 감각도 있고 그랬기 때문에 산업부 장관에 굉장히 적합하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다는 청와대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제 경제 지표가 많이 악화되다 보니까 야권에서는 경제팀 교체를 좀
요구해 왔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 인사를 두고 좀 반발 움직임이 있지는 않을까. 그렇죠. 예. 그런데 아마도 거기 경제팀은 글쎄요, 뭐 문재인 정부 입장에서는 하나의 마지막 뭐 오소독스를 지키기 위한 뭐 그런 것이라고 상징적으로 내건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산업부 장관 정도, 고용노동부 장관 정도만 개각을 했고 그 다음은 밀고 가겠다라는 건데 오늘 나온 얘기가 1명에서 2명 정도 추가 개각도 이제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까지 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좀 다른 후보자가 혹시 또 나올 수 있을지는 지켜볼 대목이지만 적어도 이 경제팀으로는 올 연말,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게 아닌가 이런 속내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